이 지역의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수십 표로 승패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야 모두 피말리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충북 지역 선거전은 현재 2강 1중 구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가 선두권에서 막판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힘있는 집권 여당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데 주민들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투표율입니다.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표장으로 나오도록 독려하는 것, 그게 막판 전략입니다. 한나라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도 지역 기반을 토대로 맹추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순리를 거슬린 중앙정치권의 구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4개군이 한 선거구로 묶여 그동안 후보 출신지에 따라 표가 몰렸지만 이번에는 주민들의 표심이 좀처럼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 여야가 판세를 알 수 없다고 앓는 소리를 하는 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갈지 여전히 가늠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공약도 일단 자세히 봐두고 아무래도 투표를 하기 전쯤에 결정할 것 같아요.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살릴 수 있으신 분, 그런 분을 좀 염두에 두겠습니다. 결국 최대 변수는 투표율이 될 겁니다. 지난 2000년 이후 17번 치러진 재보선의 평균 투표율은 30.8%입니다. 투표율이 30%가 안 되면 조직력이 강한 여당이, 30%로 웃돌면 바람을 탄 야당이 유리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재선거 투표율이 40.8%였는데 야당이 5대0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투표율을 높이는 게, 한나라당은 적극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끌어내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접전 양상에다 세종시와 같은 중대 현안도 있어 통상의 경우보다는 투표율이 높을 거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현주입니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 파문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과학발전에 공헌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3년 4개월을 끈 1심 재판 끝에 황우석 박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먼저 황 박사가 민간 연구기관에서 받은 연구비 5억 9천만 원을 5년 동안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차명계좌로 돈 세탁을 했고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썼다는 겁니다. 또 가짜 세금 계산서로 정부를 속여 연구비 1억 9천만 원을 받은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난자 불법 매매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줄기세포 논문 조작에 대해 법원은 황우석 박사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논문 조작 자체만으로도 황 박사 처벌이 가능해 보이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소회를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이러지 말고. 그러나 조작된 논문으로 기업체에서 받은 20억 원에 대해서는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사기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과학 발전에 공헌했고 이미 교수직에서 파면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논문 조작으로 기소된 김선종 씨 역시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이병천 교수와 강선근 전 교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혜원입니다.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주한미군 병력의 일부를 중동 지역에 배치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들은 바 없다고 밝혔지만 내심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여홍규 기자입니다.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은 한미안보협의회가 열린 지난 22일 한미연합사에서 미군 장병들과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몇 년 안에 주한미군 병력을 중동 지역으로 배치할 것인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미군 전문지 성조지가 보도했습니다. 미군 최고 수뇌부가 주한미군의 중동 지역 차출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프간 전황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우수한 전력을 갖춘 주한미군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한미 간에 협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의 역외 배치 문제는 지난번 SCM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안팎에선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이 구체화되는 것 아니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멀린 의장의 발언이 파병을 포함한 우리 측의 아프간 지원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군 측이 우리 측의 아프간 지원 내용과 규모를 보고 나서 주한미군의 중동 배치 문제를 본격 검토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늘 아프가니스탄 전투병 파병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민간지역 재건팀 요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이나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아프간 민간 재건 인력을 현재 24명에서 130명으로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경비 병력은 3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깜깜한 밤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지대에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들이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5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한켠에 승용차 한 대가 심하게 파손된 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2살 김모 씨 부부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불이 막 타고 올라와 있었고 여기는 얼른 119 오라고 아들은 얼른 119 오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었고. 심야에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25톤 화물차를 승용차가 들이받은 것입니다. 화물차는 하얀 선들이 그려진 도로변 안전지대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여기 차 주차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는 안 돼. 몸에 앉아서 금방 고속도로 막 서울서 막 내려와가지고 집에서 옷 좀 갈아입고 간다. 부근의 다른 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심야엔 과속까지 심해 더욱 위험천만합니다. 시속 90km까지 달릴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한쪽에 이렇게 수많은 화물차들이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비용 거기에 왔다 갔다 하려면 큰 차들은 교통비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거기 집은 이쪽인데 거기다 놔두고 다니기가 불편하고. 하지만 경찰은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고발되어 있는 것은 제가 지금 파악되는 것은 없는 걸로 지금. 불법 주차를 가볍게 여기는 화물차. 더 큰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8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고를 냈을 때만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을 노렸습니다. 이상영 기자입니다. 익산에서 군산으로 연결되는 한적한 시골도로입니다. 지난 3월 27일 오후 4시 반쯤 자전거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던 80대 노인이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됐지만 운전자가 보험금을 노린 위장 사고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방 시야가 100여 미터 이상 확보된 직선 주로에서 그리고 사고 현장에 급제동의 흔적이 거의 없는 그런 바퀴 자국. 운전자 박모 씨는 사망사고나 10대 중과실 사고 등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합의금을 노렸습니다. 사고를 당한 80대 노인이 숨지자 박 씨는 미리 들어뒀던 5개 보험사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유가족에게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준 뒤 나머지 돈을 챙겨 자동차 용품점을 차렸습니다. 방어병이라도 좀 타려고 그랬었습니다. 살짝만 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큰 사고인지 몰랐어요. 박 씨는 지난 2008년에도 2차례에 걸쳐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에서 만난 회원들과 함께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낸 뒤 보험금 2천만 원을 타낸 사실도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동차 개조에 필요한 자금을